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최근 가족이나 친인척을 사칭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벌어지고 있지요. 실제로 2023년 안동에서는 치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후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며느리 사건이 있었고, 서울에서는 120억 원대 자산가와 결혼한 후 56억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실제로는 신고되지 않은 유사한 사례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소개할 이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도 이런 실제 사건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것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과 구체적인 상황은 각색했지만 사기의 수법과 피해 과정은 실제 사건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순옥 할머니가 직접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89세인 이순옥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병원에서 경미한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3년 전에 아들 민수와 이혼한 며느리 박미영이 갑자기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대문 앞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약과 한 봉지를 들고 있었고 무릎을 꿇고 앉더니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수 오빠와 이혼하면서 어머님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실 3년 전 이혼할 때도 며느리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었거든요. 아들은 성실하지만 특별히 잘 나가는 편이 아니었고, 며느리는 늘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을 듣고는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어머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게 제 도리입니다. 며느리는 정말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부산에서 일하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안부를 물어왔는데, 혼자 지내는 저에게는 이런 따뜻한 관심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며느리의 등장을 신기해했습니다. 이순옥 씨 며느리. 이혼했는데도 시어머니 챙기러 오다니 참 기특하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복 받을 사람이에요. 이런 칭찬을 들으며 며느리는 겸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며느리의 마음이 진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며느리는 집안에서 혼자 있을 때마다 제 서류처를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보험증서.
제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저를 돌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제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도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며느리는 의사에게 제 상태를 과장해서 설명했습니다.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지셨습니다. 어제도 가스불 켜놓고 깜빡하셔서 정말 위험했습니다. 혼자 계시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며느리가 요리하고 설거지를 하느라 가스레인지를 만지는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의사는 치매 환자분들은 본인이 잘못한 것도 기억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물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하니? 며느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어머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곳으로 알아봤습니다. 제가 매일 면회 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며느리는 이미 용산구에 있는 고급 요양원과 상담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입소비만 3천만 원, 월 비용도 200만 원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제 돈으로 지불할 생각이었겠지요. 며칠 후 며느리는 저를 데리고 요양원을 견학했습니다. 시설은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직 혼자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니요. 미영아, 저는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말하자 며느리는 애틋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보다 더 걱정이 됩니다.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의 이런 말에 저는 마음을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는데 고집을 부릴 순 없었거든요. 요양원 입소 수속을 하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통장이랑 도장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요양원비 내고 어머님 용돈도 정기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뢰의 표시로 통장과 인감도장을 며느리에게 맡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2번씩 면회를 왔습니다. 매번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간식을 가져왔고 정말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카 진수 결혼식에 축의금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미영아, 제 통장에서 돈 좀 찾아서 써야 할 일이 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뭘 사려고 하세요? 조카 진수가 결혼한다고 하는데 축의금 좀 준비하려고. 아,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며느리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며느리는 실제로는 조카에게 축의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통장에서
1천만 원을 더 인출했던 것입니다. 그 시절 며느리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매월 요양원비 명목으로 500만 원씩, 제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씩 인출했습니다. 실제 요양원비는 200만 원, 제 용도는 5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요양원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텔레비전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끔 집이 그리웠습니다. 미영아, 저 집에 잠깐 다녀올 수 있을까? 제가 물으면 며느리는 항상 말렸습니다. 어머님, 왜요? 뭔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집이 그리워서요. 어머님, 집은 제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세요. 지금 생각해보니 며느리는 제가 집에 가는 것을 극력 말렸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상한 점을 제가 눈치챌까봐 걱정되었던 거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조카 진수였습니다. 저와 가장 가깝게 지내던 조카였지요. 이모, 저 진수예요. 오랜만입니다. 진수야, 오랜만이다. 결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이모 그런데 결혼식에 이모가 안 오셨더라고요. 축의금도 안 주셨고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축의금을 전해주고 제 대신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미영이가 대신 갔을 텐데 며느리분이요? 아니에요. 아무도 안 오셨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며칠 후 조카 진수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30대 중반의 성실한 회사원인 진수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여겼거든요. 저는 결혼식 축의금을 못 준 것에 대해 미안해했습니다. 진수는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나 봅니다. 이혼한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이 수상했던 거지요. 며칠 후 진수가 다시 요양원을 찾았을 때는 손에 부동산 매매 광고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 이거 보세요. 이모 집이 매물로 나와 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내 집이? 네, 제가 우연히 부동산 사무소 앞을 지나가다가 봤어요. 금매, 이순옥 소유 아파트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몰래 집을 팔려고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수는 저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제 신분증으로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아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모, 2달 동안 1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통장 내역을 보며 기절할 뻔했습니다. 요양원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번 큰 금액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요양원비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인데 매달 800만 원씩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며느리의 속셈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구나 싶었습니다.
진수는 즉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했습니다. 집 매매를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부동산 업자는 당황했습니다. 박미영이 제 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며느리였고 이혼까지 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다음 날 며느리가 요양원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님, 조카가 와서 이상한 말 했다면서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내 돈 어디 있니? 어머님, 모두 어머님을 위해서 쓴 겁니다. 요양원비, 생활비. 라고 변명했습니다. 요양원비가 한 달에 800만 원이나 해요? 저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모든 걸 알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치매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내가 치매라고. 지금 누가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거니? 제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어머님, 어차피 어머님 돈 쓸 사람도 민수 오빠밖에 없잖아요. 제가 미리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넌 정말로 내 돈이 목적이었구나. 저는 며느리의 진심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카 진수가 경찰관 2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저는 조카와 함께 모든 증거를 수집해 두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매매 계약서, 요양원 실제 비용, 며느리의 거짓말을 증명할 자료들이었지요. 며느리는 결국 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횡령한 돈은 모두 반환해야 했고 벌금형도 받았습니다. 아파트 매매는 취소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요양원을 나와 조카 진수의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진수와 아내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진수처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지. 혈연 관계만으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민수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미영이를 잘못 봤네요. 아들도 미안해했지만 저는 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변하는 것이니까요. 동네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순옥 씨, 참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조카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맞아요. 진짜 효자는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속았지만 덕분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동네 경로당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나이에는 더 조심해야 해요.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저는 제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며느리 말만 믿고 통장을 맡겼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조카가 눈치채서 막을 수 있었지만요.
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조카 며느리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효심은 돈을 노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평안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제가 겪은 일처럼 혈연보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진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잘 살피시고 혹시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